폭우가 서울을 뒤덮은 밤. 연구실의 창문은 빗방울로 얼룩져 있었다. 민재는 숨을 고르며 책상 위의 논문 더미를 바라봤다. 이건 불가능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심장은 배신감으로 터질 듯 뛰었다. 민재, 28세. 한국인, 는 카이스트의 신경과학 박사 과정 학생이었다. 그는 늘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태연, 32세. 한국인. 존경하던 선배이자 연구 파트너. 태연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민재의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 왜 날 속인 거지? 민재는 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태연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어 민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민재야.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민재와 태현의 인연은 2년 전 카이스트의 한 세미나에서 시작되었다. 민재는 태현의 강연에 매료되었다. 태현은 신경과학계에 떠오르는 별이었다. 그의 연구는 인간의 감정을 데이터로 변환해 분석하는 기술로 학계의 혁신을 일으켰다. 민재는 그의 논문을 읽으며 밤을 새웠고 태연의 연구실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태연의 팀에 합류했다. 그들의 연구는 감정의 디지털화라는 주제였다. 인간의 감정을 뇌파로 분석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기술. 민재는 이 프로젝트가 세상을 바꿀 거라 믿었다. 우울증 환자를 돕거나 감정장애를 치료하는 데 혁신을 가져올 거라 확신했다. 태연은 민재의 열정을 사랑했고 민재는 태연의 천재성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 이상이었다. 늦은 밤 연구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나누던 대화는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렀다. 태연은 민재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민재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알았다. 남자를 사랑하는 자신을 받아들이기까지. 그는 오랜 시간을 고독 속에서 보냈다. 민재. 넌 강해. 태연은 어느 날 밤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세상이 널 어떻게 보든 넌 너 자신을 잃지 않았어.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울렸다. 태연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민재는 그 순간 태연에게 끌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감정은 곧 혼란으로 바뀌었다. 어느 날 민재는 태연의 연구 데이터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데이터 일부가 조작된 흔적이 있었다.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료를 깊이 파고들수록 태연이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왜곡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민재는 충격을 받았다. 태연이 왜? 그의 존경하던 선배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태연 선배. 이 데이터. 설명해 주세요.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연은 침착하게 웃으며 말했다.
민재. 연구란 완벽하지 않아. 가끔은 결과를 위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태연이 말하는 약간의 조정은 연구 윤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였다. 그는 태연을 신뢰했지만 이제 그 신뢰는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날 밤 폭우가 몰아치는 연구실에서 민재는 태연과 마주 앉았다. 선배, 이건 잘못됐어요. 우리가 연구하는 건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렇게 속이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태연은 한참 동안 민재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깊고 복잡했다. 민재.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의롭지 않아. 가끔은 더 큰 목표를 위해 작은 희생을 해야 해.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배신이에요. 그 순간 태연이 갑자기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 나를 믿어. 내가 이 모든 걸 하는 이유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민재는 순간 흔들렸다. 태연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민재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재는 충동적으로 몸을 기울여 태연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연구실 안엔 빗소리만 가득했다. 태연은 놀란 듯했지만 곧 민재의 키스를 받아들였다. 그들의 입술이 닿은 순간 민재는 모든 의심과 분노가 사라지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하지만 그 키스는 오래가지 않았다. 태연이 민재를 밀어내며 말했다. 민재. 이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재는 얼어붙은 채로 태연을 바라봤다. 방금 전의 따뜻함은 어디로 간 걸까? 왜? 민재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왜 날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지? 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책상 위에 USB를 집어들며 말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있어. 보고 싶다면 각오해. 민재는 USB를 받아들며 떨리는 손을 숨길 수 없었다. 이 USB가 무엇을 담고 있을까? 태연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민재는 연구실을 나와 비가 내리는 거리로 뛰쳐나갔다. 손에 쥔 USB는 그의 심장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태연. 넌 대체 누구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서울의 밤거리는 네온사인과 비로 번쩍였다. 민재는 강남역 근처의 24시간 카페로 들어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뜬 파일들은 그의 숨을 먹게 했다. 태연의 연구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가 비밀리에 진행한 다른 프로젝트에 흔적이 있었다. 프로젝트 2라는 이름의 폴더. 그 안엔 민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실험 기록이 담겨 있었다. 감정 조작. 민재는 파일 제목을 읽으며 몸서리를 쳤다. 태연의 연구는 단순히 감정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감정을 데이터로 변환해 조작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그
그 대상은 민재 자신이었다. 파일엔 민재의 뇌파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가 태연과 함께 보낸 시간들, 대화, 심지어 그들의 키스 순간까지 분석된 데이터로 기록되어 있었다. 민재는 속이 메스꺼웠다. 내 감정까지. 실험 대상이었나? 그는 파일을 하나씩 넘기며 태연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 했다. 태연은 이 기술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려 했던 걸까? 아니면 더 큰 목적이 있었나? 민재는 태연의 연구실로 다시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엔 태연의 이름이 떠 있었다. 민재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민재. 지금 어디야? 태연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왜? 또 날 속이려고. 민재는 이를 악물며 물었다. 민재. 제발. 내가 설명할게. 연구실로 와. 태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민재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다. 설명. 지금까지 날 속인 걸로 충분해. 민재는 전화를 끊고 USB를 뽑았다. 그는 카페를 나와 비를 맞으며 강남의 거리를 걸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태연을 향한 감정,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엉켰다. 민재는 태연과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다. 태연은 늘 민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넌 특별해. 민재. 그 말은 민재에게 힘이 됐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까? 그는 한강공원에 도착해 벤치에 앉았다. 비는 그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태연의 연구가 세상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니 두려움이 밀려왔다. 만약 이 기술이 악용된다면? 사람들의 감정을 조작해 통제하는 세상이 온다면? 민재는 결심했다. 그는 이 비밀을 밝혀야 했다. 하지만 그러려면 태연과 맞서야 했다. 그는 태연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를 막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 다음 날 민재는 연구실로 돌아갔다. 태연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민재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왔구나. 선배. 솔직히 말해요. 프로젝트 2는 뭐죠? 민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태연의 미소가 굳었다. 민재. 넌 이해할 수 없어. 이건 더 큰 그림을 위한 거야. 더 큰 그림. 사람들의 감정을 조작하는 게. 민재는 목소리를 높였다. 태연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재. 세상은 이미 감정으로 조작되고 있어. 광고, 정치, 소셜미디어. 내가 하는 건 그저 그걸 더 정교하게 만드는 거야. 민재는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내가 그 실험 대상이었던 거지. 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민재는 태연을 향해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았다.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지 알아. 태연은 민재의 손을 부드럽게 풀며 말했다. 민재. 난 널 해치려 한 게 아니야. 널 사랑했기 때문에 널 선택한 거야. 민재는 그 말에 얼어붙었다. 사랑. 태연의 말은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조작일까? 민재는 태연의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사랑. 그게 사랑이라고. 그는 태연을 밀치며 연구실을 뛰쳐나갔다. 그는 태연의 연구를 멈추기 위해 증거를 모아야 했다. 민재는 자신의 노트북으로 태연의 데이터를 백업하고 연구실 서버에 접근해 더 많은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태연을 향한 감정이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었다. 며칠 후, 민재는 태연의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탐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프로젝트 2는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태연의 기술을 이용해 소비자들의 감정을 조작하려 했다. 광고 캠페인, 심지어 정치적 선거까지. 민재는 충격을 받았다. 태연은 돈과 권력을 위해 자신의 이상을 팔아넘긴 걸까? 민재는 태연을 다시 만났다. 이번엔 그의 아파트였다. 태연은 민재를 보자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다. 민재. 너 괜찮아? 괜찮냐고. 내가 어떻게 괜찮겠어? 민재는 태연의 책상에 USB를 던졌다. 이게 내가 말하는 더 큰 그림이야. 사람들을 속이고 조종하는 거. 태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재. 넌 아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이 기술은 이미 세상에 퍼져 있어.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할 거야. 그럼 왜 날 끌어들인 거지? 왜 내 감정을 실험 대상으로 만든 거야? 민재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태연은 민재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민재. 널 잃고 싶지 않았어. 민재는 태연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의 따뜻함에 저항할 수 없었다. 태연의 향기.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은 여전히 민재를 흔들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조작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민재는 태연의 연구를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익명으로 데이터를 학계와 언론에 보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반발에 부딪혔다. 태연의 뒤엔 거대한 자본과 권력이 있었다. 민재는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 어느 날 밤, 민재는 낯선 남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골목길을 달렸다. 그의 머릿속엔 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태연. 이게 내가 원한 거야. 민재는 결국 안전한 곳에 숨어들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태연을 막기 위해선 더 큰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태연의 연구실로 몰래 잠입하기로 했다. 연구실에 들어선 민재는 태연이 없는 틈을 타 서버를 해킹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태연은 단순히 돈을 위해 이 일을 한 게 아니었다. 그의 연구는 정부와 연관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 기술을 이용해 시민들의 감정을 통제하려 했다. 민재는 모든 데이터를 복사해 USB에 저장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태연이 들어왔다. 민재.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민재는 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끝이야. 태연. 내가 뭘 했는지 세상이 알게 될 거야. 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민재. 제발. 날 망치지 마. 민재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문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태연이 그의 팔을 잡았다. 민재. 널 사랑해. 그 말은 민재의 심장을 다시 찔렀다. 그는 태연을 뿌리치며 말했다. 사랑. 넌 날 속였어. 민재는 연구실을 빠져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태연에게 묶여 있었다. 민재는 숨을 헐떡이며 태연의 연구실을 벗어났다. 손에 쥔 USB는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는 이 데이터를 언론에 공개하면 태연의 음모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여전히 태연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널 사랑해. 그 말은 진심이었을까? 민재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데이터를 정리했다. 그는 태연의 연구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상세히 기록했다. 그는 익명으로 데이터를 주요 언론사와 학계에 보냈다. 하지만 반응은 즉각적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주변엔 점점 더 많은 위협이 다가왔다. 어느 날 민재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다 낯선 차가 따라오는 걸 눈치챘다. 그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태연. 내가 이걸 원한 거야. 그는 이를 악물며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결국 친구인 수진, 29세. 한국인의 집으로 피신했다. 수진은 민재의 오랜 친구로 그의 성정체성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민재.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쫓기고 있는 거야? 수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민재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태연의 연구, 데이터 조작, 그리고 그들의 관계까지. 수진은 충격을 받았지만 민재를 다독이며 말했다. 민재. 넌 옳은 일을 하고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진의 집에서 며칠을 보내며 데이터를 더 분석했다. 그러던 중 그는 태연이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다. 민재. 제발 멈춰. 이건 너나 나나 다 망칠 거야. 민재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태연을 미워하고 싶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태연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왜 이걸 계속하는 거죠? 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 난 이 기술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라 믿었어. 하지만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걸지도 몰라. 민재는 그의 말에 흔들렸다. 태연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다. 선배. 난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 후. 민재는 태연의 연구를 폭로하기 위한 최종 계획을 세웠다. 그는 학계의 저명한 교수들에게 직접 연락해 데이터를 공유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점점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다. 어느 날 밤, 민재는 수진의 집에서 나와 강남역 근처의 카페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한 언론사 기자와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낯선 남자들이 그를 둘러쌌다. 최민재. 우리랑 같이 가야겠어. 민재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그의 퇴로를 막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민재. 이쪽으로. 놀랍게도 그건 태연이었다. 태연은 민재를 데리고 카페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그들은 비가 내리는 골목길을 달렸다. 민재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왜 날 구한 거지? 태연은 멈춰 서서 민재를 바라봤다. 너 때문이야. 민재. 난 널 잃고 싶지 않아. 민재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태연은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일까? 그들은 한강 근처의 창고로 피신했다. 태연은 민재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다. 민재. 내 연구는 처음엔 순수했어. 하지만 돈과 권력이 개입하면서 모든 게 꼬였어. 민재는 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럼 왜 날 끌어들인 거야? 왜 내 감정까지 이용한 거지? 태연은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널 사랑했기 때문에 널 곁에 두고 싶었어. 민재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만해. 태연. 난 더 이상 너 말 안 믿어. 하지만 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재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이 안에 내 연구의 모든 증거가 있어. 날 망치고 싶다면? 이걸 써. 민재는 USB를 받아들며 떨리는 손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태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민재. 난 이미 망했어. 하지만 넌 아직 기회가 있어. 민재는 태연이 준 USB를 손에 쥔 채 창고를 나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태연의 마지막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넌 아직 기회가 있어. 그는 수진의 집으로 돌아가 USB를 열었다. 그 안엔 태연의 연구뿐만 아니라 그의 일기와 같은 개인적인 기록이 담겨 있었다. 태연은 민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에게 끌렸다고 썼다. 민재는 내가 잃어버린 순수함을 떠올리게 해. 하지만 내 욕심 때문에 그를 위험에 빠뜨렸어. 민재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태연은 정말로 그를 사랑했던 걸까? 하지만 그 사랑은 그의 배신을 정당화할 수 없었다. 민재는 결심했다. 그는 이 데이터를 공개해 태연의 연구를 막아야 했다.
그는 기자와 다시 연락을 취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만났다. 그는 데이터를 넘기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기술이에요. 기자는 민재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최민재 씨. 이건 큰 파장을 일으킬 거예요. 각오하셔야 해요. 민재는 각오하고 있었다. 그는 태연을 사랑했지만 정의를 위해 그를 희생해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었다. 며칠 후 태연의 연구가 언론에 공개되었다. 기사 제목은 충격적이었다. 카이스트 연구원의 충격적인 비밀, 감정 조작 기술의 진실. 학계와 대중은 분노했고 태연은 순식간에 비난의 중심에 섰다. 민재는 뉴스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태연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연구가 세상에 미칠 피해를 생각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태연을 마지막으로 만나러 갔다. 태연은 연구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민재. 결국 내가 이겼어. 민재는 그의 곁에 앉으며 말했다. 태연. 난 이기고 싶었던 게 아니야. 난 우리가 함께 세상을 바꾸길 바랐어. 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 세상은 없어. 민재. 우린 너무 달라. 민재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태연. 우린 같아. 우리 둘 다 사랑 때문에 무너진 거야. 태연은 민재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해. 민재. 내가 널 이렇게 만든 거야.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도 선택했어. 그리고 난 후회하지 않아.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사랑은 비극이었지만 그 안엔 진실이 있었다. 민재는 태연을 떠나며 말했다. 태연. 넌 여전히 내게 특별해. 하지만 우린 여기서 끝이야. 민재는 연구실을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그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다. 태연의 연구 스캔들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민재는 언론의 주목을 피해 조용히 지냈다. 그는 카이스트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엔 여전히 태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재는 수진의 도움으로 작은 스타트업에 취직했다. 그는 더 이상 신경과학을 연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감정을 치유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는 태연의 연구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는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 민재. 잘 지내. 난 아직 널 잊지 못했어. 편지엔 태연의 서명이 없었다. 하지만 민재는 그게 태연의 글씨라는 걸 알았다. 민재는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그는 태연을 용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의 과거는 너무 아팠다. 그는 편지를 찢어버리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민재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는 수진과 함께 LGBT 커뮤니티 행사에 참석하며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태연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태연. 넌 내게 사랑이 뭔지 가르쳐줬어. 하지만 이제 난 나 자신을 사랑할 거야. 민재는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 그의 이름은 준호, 27세. 한국인이었다. 준호는 민재와 달리 밝고 낙천적인 성격이었다. 그는 민재의 상처를 이해했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민재.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준호는 어느 날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준호. 너 때문에 나도 나를 믿게 됐어. 민재는 태연과의 시간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지만 그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 하지만 태연은 여전히 그의 꿈에 나타났다. 꿈속에서 태연은 여전히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민재. 넌 옳은 선택을 했어. 민재는 꿈에서 깨어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태연을 용서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태연. 우린 서로를 사랑했지만 우리의 사랑은 세상을 바꿀 수 없었어. 하지만 난 이제 내 세상을 바꿀 거야. 민재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사람들의 감정을 치유하는 앱을 만들고 싶었다. 태연의 기술을 역으로 이용해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정을 되찾아주는 앱을.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자유로웠다. 1년 후. 민재의 앱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앱은 우울증과 불안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민재는 자신의 상처를 딛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는 여전히 태연을 떠올렸다. 태연은 스캔들 이후 학계를 떠났고 그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민재는 가끔 태연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태연에게 얽매이지 않았다. 민재는 준호와 함께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즐겼다. 그들은 손을 잡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는 준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준호. 너랑 함께라서 행복해. 준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나도. 민재. 우린 서로를 구한 거야.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태연과의 사랑은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당당히 나섰다. 그는 태연에게 감사했다. 태연은 그에게 사랑의 아픔을 가르쳐줬지만 동시에 사랑의 힘을 보여주었다. 민재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다. 그는 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의 아픔, 기쁨, 그리고 사랑.
민재는 그 모든 감정을 품으며 미소 지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사람들의 진짜 감정을 지키는 것. 어느 날, 민재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다. 민재. 네가 만든 세상을 봤어. 자랑스러워. 메시지엔 서명이 없었지만 민재는 그게 태연이라는 걸 알았다. 그는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태연. 고마워. 하지만 이제 난 내 길을 갈 거야.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꿈을 꾸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지키고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것이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의 마음엔 더 이상 어둠이 없었다. 민재는 자유로웠고 그의 사랑은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